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딥토크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브이로그 올린 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 브이로거 해야 될까 봐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인생을 바꿔주게 했던 습관들이나 되돌아보니까 저의 삶을 되게 나아지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딥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오타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경제적인 독립과 정신적인 독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이 그냥 뭐 무작정 부모님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는 다들 부모님 손 벌릴 생각으로 나오질 않죠. 그냥 나가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몸도 자주 아프고 집안일은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집안일은 계속 쌓여만 가고 돈은 버는 족족 지갑에 쌓이지 않고 흘러나갈 때 이런 현타를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 어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요새 너무 좀 힘들고 지치는데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혼자 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얼마 정도만 보태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모님께 손을 한번 벌리게 되면 대부분은 부모님들도 조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립성을 더 잃어버려요. 독립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혼자서 조금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찍 알면 일찍 알수록 더 좋아요. 실패를 빨리 겪어보고, 빨리 극복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이런 거를 되게 일찍 겪으면 일찍 겪을수록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독립을 하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독립을 할 거라면 정말 계획을 잘 하셨다가 완전하게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때 독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말한 완전한 독립이라는 거는 핸드폰비나 보험비 같은 이제 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거를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독립까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집에 있는 월세, 보증금, 공과금, 보험비, 핸드폰비 뭐 이런 기타 소비까지 다 합쳐서 나갈 돈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러면 독립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돈이 줄줄 새겠죠. 소비와 지출이 계속 생길 거고 저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독립을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계부를 작성을 하시거나 이 돈에 대한 계획서를 꼭 짜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일을 시작하셔도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쓰시는 분들과 돈의 개념과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쓰는 분들과 이게 처음에는 시작점이 같아도 이런 경제적인 지식과 흐름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습관을 조금 들인 상태에서 독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대충 머릿속으로든 뭐 데이터로든 이거를 짜봤는데 아직은 내가 독립을 할 만큼의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면은 지금 조금 답답하고 부모님과 사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독립을 하는 거를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초반에 잡아놓은 나의 저축 습관과 그리고 소비 습관, 경제적인 지식들 이게 되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거든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고 소비 습관이 제가 생각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저축도 하나도 못했고 저는 곧 30대인데 아니면 이미 30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 망한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20대 때 실패를 많이 해보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완벽하게 시작을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사실 20대는 무언가 완성을 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알아가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20대 때 충분히 많이 실패를 해보고 많이 겪어봤다면 오히려 30대 때는 더 잘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엄청 일찍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코로나 시기 이후로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지만 제가 20살 중반까지만 해도 주식을 한다고 하면 되게 인식이 다들 안 좋았어요. 도박을 하는 것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요즘은 인식이 다들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저축 습관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은 적금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게 뭐 사람들이 적금을 들려고 하면은 그 이자도 많이 못 받는데 바보같이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냐.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흔드는 경우가 있죠. 결국 그 2% 이자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식에 넣어놓은 200만 원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적금이든 주식이든 중요한 거는 돈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내 투자 성향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고 싶고 돈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100원씩 200원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쌓여가고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고 돈을 꾸준히 모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금을 하는 게 맞겠죠.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투자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고 싶고 경제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라도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제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나쁜 감정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이런 감정은 왜 만들었을까? 사실 분노와 화, 뭐 슬픔 이런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거든요. 저도 한때 열등감에 엄청 시달렸던 시기가 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저보다 행복해 보이고 저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제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이나 그 친구들의 말투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부럽고 나만 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는 별로 없죠. 진짜 없는 것 같네. 좋은 결과에 감정이 생길 수가 있나요? 열등감의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열등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열등감의 결과는 결국은 그런 거죠. 자기 비하와 자기 비난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열등감이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정말 나빠요.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그 친구 옆에 가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를 응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미술을 시작한 지 두세 달? 세 달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전국에서 되게 큰 대회? 소묘 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에서 제가 미술을 시작한 지 두 달,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을 받게 된 거죠. 되게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주제를 되게 잘 정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같이 미술학원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상을 받게 됐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 친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했죠. 그 대회를 준비를 할 때 저는 진짜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렸었고 사실 그 친구는 그 대회를 나가는 것조차 별로 원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학원 선생님들의 권유로 준비를 했고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목표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상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 친구가 상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랬구나 되게 속상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을 받으러 저희 서울까지 가야 됐었는데 큰 연회장 같은 데를 빌려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가면은 여러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란 나이에 되게 새롭고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부터 너무 이제 기대가 됐죠. 그 친구한테도 그 친한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우리 이거 같이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보고 네 들러리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무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였으면은 정말 기분 좋게 따라갔을 것 같긴 해요. 그것조차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 신나게 따라갔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 제가 그때 상황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서운했죠, 그게. 그러고 나서 결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대화가 되게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저도 조금 후회를 많이 했죠. 그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말투와 행동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적이면서 유머러스하고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타이틀이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혜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탈무드 있죠. 탈무드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방법을 좀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을 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말투와 행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는 거, 이거는 한 번쯤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주제는 사랑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20대 때 사랑을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게, 많이 안 해보셔도 괜찮아요. 많이 해볼 거라면은 이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몸이나 마음이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건지를 좀 잘 구별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연애를 많이 해보고 싶고, 나는 연애 경험도 너무 없고 남자도 잘 모르고 경험을 많이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똥차는 한 3번만 만나봐도 충분히 학습은 되는 것 같거든요. 3번 정도 대차게 쓰레기를 한번 겪어보시면 나중에는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변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들도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중후반쯤이면. 그래서 여튼 20대 초반에는 사실 확률적으로 쓰레기를 만날 확률과 나도 쓰레기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20대 중반이나 후반쯤 가야 그나마 이제 연애가 조금 성숙해지고 좋은 연애, 깊은 연애를 할 수 있어서, 연애를 많이 해봐라, 남자 많이 만나봐라, 뭐 여자 많이 만나봐라 하는 거 저는 긍정하지는 않아요. 여튼 중요한 거는 짝사랑이라도 사랑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열정보다 사랑을 시작할 때의 열정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나를 아침에 일으키는 힘, 내가 어떤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 내가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 어떤 계기나 동기부여보다 사랑의 힘이 가장 크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짝사랑이라도 사랑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사랑의 순기능, 사랑의 힘, 그런 걸 좀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썸 타게 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순간은 사실 길어봤자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년 동안은 정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엔돌핀이 막 돌아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 감정이 짧구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짧은 기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열정적인 연애에서만 배우고 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안정적이고 깊은 연애에서만 배우고 쓸 수 있는 힘이 또 있거든요. 저는 어른은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많이 하시든 짧게 하시든 길게 하시든 내가 선택한 거에 내가 책임지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 다들 사랑합시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수다를 한번 떨어봤는데요. 20대를 전 되게 후회 없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재밌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20대 때 제가 겪었던 것들이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3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지금 보고 계신 30대 분들이 있으시다면 30대를 잘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30대가 돼보니 뭐 건강관리가 20대보다 훨씬 힘들더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팁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해본 운동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발레 학원이 끝나고 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갓 태어난 고라니 마냥 온몸이 막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자세 교정이 정말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세를 계속 바르게 잡아주시고 틀어지고 안 좋은 자세들을 계속 교정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레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번 나중에 만들어서 와볼게요. 아니면 브이로그 내용에 제가 발레 하는 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되게 보라보라하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줘서 제가 식물등을 여러 개 설치를 해놨더니 보랏빛 집이 됐어요. 네, 브이로그에 제가 식물 키우는 거,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밥 해 먹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와 볼게요. 앞으로도 제가 가져올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도 컴퓨터가 너무 서툴러서 한 번씩 영상을 다 날려먹거나 편집본을 삭제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지금 몇 번 있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편집을 하고 어찌저찌 또 올리고는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또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